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튀르키예 우리가 들어온 지 보름 됐거든. 이제 차도 다 정리가 끝났고, 보험도 내일까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이제 튀르키예는 다 끝났고, 오늘은 이제 불가리아로 가는 거야. 불가리아부터는 그 보험을 그린카드를 샀어. 예. 이 그린카드는 불가리아뿐만 되는 게 아니고, EU 국가 쉥겐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하고 영국까지 포함된 그 보험을 샀거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고 들어가게 되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그 비넷을 사야 돼. 그래서 그건 국경에 가면 살 수 있다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그건 사고. 그래서 일단 불가리아 쪽에 오늘 수도원을 하나 갈 건데 수도원하고 그 성을 갈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면서 내가 여기 다 찍었으니까 바흐코보 모나스터리하고 아센스 포트리스라고 성이 있어. 그 두 군데를 먼저 가고 그걸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소피아가 수도거든. 소피아 쪽 향해서 갈 거야. 우리가 이 숙소에 이틀 묵었는데 숙소가 깨끗하니 좋은 것 같아. 이 숙소가 최근에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깔끔하고 그리고 구조도 현대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침실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그리고 4층에 저 식당 있잖아. 식사도 아침에 그 아줌마가 챙겨서 이렇게 한 사람씩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았어.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하루 더 있었잖아. 맞아. 지금 오늘은 5월 11일 지금 10시 조금 안 됐거든. 9시 한 55분 정도 됐어. 지금 그 튀르키예에서 불가리아 쪽으로 가는데 지금 국경이 한 150km 정도 남았을 것 같아. 날이 참 좋으네 오늘. 완전히 기온 뒤에 개어가지고 날씨가 정말 좋다. 어제는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막 이랬잖아. 우리 차 새로 새 차 딱 해놨는데 말이야. 어제 비가 오니까 흙먼지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졌네. 오늘 불가리아 가는데 불가리아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모르겠네. 645만 명이래. 그렇게 많지 않다. 인구만도 못하네. 별로 안 많지. 조금의 인구는 국민소득은 한 17,0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수도가 소피아야. 소피아. 정식 국호가 불가리아 공화국이라고 하거든. 불가리아 공화국인데 이 나라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독립한 때가 1908년이래. 상당히 좀 일찍 독립한 것 같고 이 나라의 화폐 단위는 레프라고 하거든. 레프라고 하고 영어 약자로는 BGN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 레프는 환율이 1레프가 우리나라 돈 805원 정도 한대. 꽤 많네. 꽤 화폐 가치가 높지? 아제르바이잔 그때가 800원이었나? 나 다 잊어먹었어. 자료봐야 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화폐 단위도 귀에 익은 나라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이 불가리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레프란 단위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잖아.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대부분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래. 기독교가 한 64% 정도 된대. 그리고 이슬람교는 10%가 좀 안 돼. 9.8% 정도 된다니까 한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무교가 한 16% 정도 된대. 그래서 종교는 대부분 아마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10%지만 그 두 가지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인가? 여기는 불가리아 정교회래. 또 불가리아 정교회래? 그래?
근데 여기를 보니까 그 역사에 대한 거를 다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조지아에서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오스트리아 쪽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러시아 쪽 영향도 물론 많이 받았고 그런 영향을 주변국의 영향이 오스만, 조지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았더라고. 그 불가리아는 옛날에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있었던 게 1879년까지래. 그러니까 1800년도 말까지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독립을 이 사람들이 1908년도에 했다고 그랬잖아.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때는 동맹국으로 가담을 했대, 연합국에. 그러다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이 강요를 받아가지고 추축국으로 가담을 했대. 그러니까는 2차 대전에 그 독일, 이탈리아, 이 일본 요 쪽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불가리아는 추축국으로 가담을 했었대. 그래? 러시아 편이 아니었고? 러시아 편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그 많이 죽었나 봐, 사람들이. 34만 명이 전사를 했대. 이 나라가 지금 2023년도에 650만인데 34만이 넘으면 엄청난 숫자지, 사실은. 그렇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 그러다가 1944년에 소련이 이쪽으로 침공을 했대. 그래서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연합국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한테 점령을 당한 거지 뭐. 그런 다음에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대. 그렇구나. 나는 그 전부터 제정 러시아에 속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때 옛날에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89년도에 공산당이 그때까지 89년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때 민주화가 됐다는 거야. 그때 민주화가 되고 2007년도에 EU에 가입을 했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이 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동시 수교국이야. 불가리아는. 또 북한하고는 48년도에 수교를 했고. 우리보다 먼저 했어. 먼저 했지. 왜냐면 그때는 소련 지배하에 있을 때니까.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1990년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유럽 쪽에 보면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1992년도에 우리나라로 수교한 나라들이 많아. 꽤 많아. 그렇더라고. 그게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1990년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 있대. 이런 산길은 뭐 우리나라 산길 가는 것 같으네. 거의 비슷하지? 그 길도 그렇고 옆에 나무들도 잡목들이 잡목들 우리나라 비슷해. 여기는 꼭 우리나라 아파트 같이 연립주택처럼 지어놨네. 그래요. 우리가 아마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 아마시아는 사과 산지래네. 사과가 아주 맛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과를 꼭 먹어보고 오라고 막 그러대. 어떤 사람은 뭐 한 박스 사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가 우리 거기 갔을 때 숙소에서 처음에 그 도착하니까 차를 주는데 사과차를 줬잖아. 참 맛있더라고. 진하고. 그 다음날 무슨 차 줄까 그러길래 사과차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과차가 참 맛있더라고. 또 난 사과 좋아하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일교차가 꽤 있는 동네구만. 그리고 거기가 해발 고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산동네야.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나라 그 경북 사과처럼. 그렇지. 장수 사과. 그런 그 꿀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우리가 갔을 때 봄이라 그런가
사과를 많이 팔진 않았어. 그렇지. 사과가 눈에 안 띄었어. 가을이나 그랬으면 모르지. 눈에 띄었으면 좀 사 먹어봤을 텐데. 그랬을 거야. 하여튼 사과차가 아주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리고 거기 그 사과향 나는 미스트 이것도 많이 팔더라고. 난 그거 못 봤네. 여기 도시는 에드리네인데 그 터키 드라마 위대한 색이라는 데 보면 그 왕족들이 그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귀향을 보내더라고. 그래? 그런 도시야 여기가. 여기가 오지인가 보네. 그걸 고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옛날 성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여기도 그 터키 오스만 터키의 수도였었나 봐. 한때는. 그래.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옛날 성으로 귀향을 보낸 거구만. 그렇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성 안에만 있나 보네. 그런가 봐. 강금식으로 이렇게 하나 봐. 그렇겠지. 추방을 해가지고 거기다 강금식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구만.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는 국경 이름이 파자르쿨레야. 파자르쿨레? 근데 거기 국경은 좀 어떤가 모르겠네. 가봐야 알겠지. 그렇지, 가봐야 하는데 거기도 24시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이 국경의 왼편 도로에 국경이 또 하나 있어. 그리고 그게 불가리아 소피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쪽이 최단거리야. 소피아가? 그러니까는 이쪽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가 국경인가 봐. 여기가 국경 사무실인가 봐. 그러네. 저기 면세점도 있고. 바로 들어왔네. 이제 튀르키예 나가는 거네. 튀르키예 나가는데 야, 이 검문소는 굉장히 쉽게 나가네. 되게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주네. 그냥 패스포트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여권 검사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고서 뭐 진검사도 없고 그냥 나가네. 웃기게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 가려고 했더니 그리스 국경으로 넘어왔네. 아니 이상하게 그리스 국기가 있더라고. 아니 구글 지도가 왜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웃긴다. 이게 처음에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목적지를 찍었잖아. 그리고 유료도로 제외, 고속도로 제외를 찍었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었다고. 근데 오는 과정 중에 2번인가 3번을 더 빠른 코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줄까 하는 거를 내가 수락을 3번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는 난 모르지. 전체적인 걸 못 보니까. 근데 아마 그러고 바뀌고 이게 그리스 쪽으로 왔는 모양이야. 그러네. 왜냐면 우리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이 불가리아지만 튀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불가리아 국경이 붙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가도 단거리야. 최단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거리야. 근데 그냥 그 유료도로로 오면 그 튀르키예에서 직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불가리아 목적지인데 우리가 유료도로 제외를 하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하면서 왼쪽 도로가 더 좋았었나 봐. 그런 것 같아.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도는 국경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빠른 길만 가르쳐 준 거네. 그렇지. 근데 이거 보니까 터키에 있는 집들이 훨씬 좋아 보이네. 그리스에 있는 집들보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에서도 변방이라 그런가. 글쎄. 아무튼 시골이야 여기. 여기 그리스야 지금. 불가리아네. 여기서부터 불가리아야? 아까 리퍼블릭 오브 불가리아라고 써있었어. 그랬어?
그러네. 불가리아네. 오늘 국경을 지금 몇 번 넘는 거야.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3번 넘었네. 이제 앞으로 계속이네. 쉔겐 지역이니까. 얘가 이제 EU 불가리아 국경인갑다. 원래 옛날에 있던 불가리아 국경. 그냥 지나는 거지 이제. 이제 비네스 할 때를 알아봐야 되겠구나. 불가리아가 지금 뭐가 많다. 뭐가 많은 게 뭐야?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 지금. 그치. 옛날 이거 국경 그 패스포트 컨트롤하고 그 세관 관리하던 그 건물 그대로 놔둔 거지 뭐. 그 사람만 없는 거야 이제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만 갖고 오겠지 뭐. 그렇겠네. 그리스에서 불가리아 국경으로 넘어왔더니 이런 면세점이 있네. 여기에서 우리는 비넷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 들어왔잖아. 예. 불가리아 들어오면 도로 통행 요금을 비넷을 사야 되거든. 비넷이 결국은 도로 통행 요금 내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정액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간별로 차종별로 이게 가격이 틀리거든. 근데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간이 한 일주일만 있으면 돼. 일주일에 필요한 게 15, 여기 돈으로 15 BGN이거든. 15면은 850원씩이니까. 805원. 805원이든가? 그 15를 곱하면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그 면세점 옆에서 팔길래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10유로를 달라고 하는 거야. 10유로면은 한 16,000원 정도 되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받나 봐, 그 사람들이. 근데 그 국경에 들어오면서 그 안내문을 보니까 그걸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어.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살라고 하니까 카드 결제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소연이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 샀지. 온라인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도 돼. 그러니까. 우리 차번호만 집어넣어. 참 좋은 세상이네. 그 불가리아의 바크코보 수도원에 왔거든. 예. 이 수도원은 11세기에 건립이 됐고 벽화가 유명하대. 그러니까 벽화가 아름다운 벽화가 많고 그리고 이게 비잔틴과 조지아 시대 때부터 유래를 했는데 지금 이 교회 수도원은 불가리아 정교회 소속이라고 하고 지금 이 주변에 큰 건물들 있잖아. 예. 이 큰 건물들은 수도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러거든. 빙 둘러서 있네 지금. 근데 이 수도원 중에서도 그 초기 건축물은 중세 납골당이 초기 건축물이래. 이렇게 다른 건물들은 뭐 파괴되고 다시 짓고 뭐 이런 거고 그 중세 납골당은 초기의 건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일 그 초기 납골당을 한번 찾아서 보려고.
우리가 바크코보 수도원에 와 있잖아. 예. 여기가 산 속에 있는 수도원인데 산새 소리도 나고 붐비지 않고 분위기도 차분하고 고즈넉한 게 좀 편히 앉아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교회를 둘러보면 또 안에 그 벽화도 아주 그 다양하게 잘 그려놨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릴라 수도원 다음으로 큰 수도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참 좋으네 산속에. 좋아.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성직자 두 분이 그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그 찬송 비슷하게 읽잖아. 그 목소리도 아주 좋구만. 참 좋다 여기가.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네. 그러네. 이 수도원에는 아까 우리 들어갔던 교회에 보면은 그 무덤 그 두 개의 석관이 있잖아. 그 석관이 키릴 총대주교하고 스테판 대주교 두 사람이 그 관인데 이 사람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로 불가리아의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대. 1943년에 2차 대전 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 그런 성직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를 막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나봐.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역사가 깊은 수도원이구만. 오래됐지.
이 산 이 나무에 줄을 많이 매달아 놨다. 그러네. 이상도 팔찌 같은 거 차고 와서 이렇게 해놨나 보지? 그런가 봐. 오늘 우리가 온 곳은 아센스 요새인데 이 요새는 라틴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건설한 이후에 그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전투 때에도 이 요새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는 1928년도에 지진이 또 있었나 봐.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지고 그랬대. 여기가 불가리아의 플로피티프라는 도시네. 맞아. 플로피티프가 소피아 다음으로 큰 도시인가? 그 정도 될걸? 그치. 우리가 밀라 수도원 가는 길인데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크네. 도시가 깨끗하고 현대화돼 있네. 우리가 어제 그 트리키에서 그리스 국경을 거쳐서 불가리아로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내 지나면서 이렇게 주유소 지나면서 주유 가격을 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800원에서 2,200원 정도 하네. 어디가 불가리아? 불가리아가. 그래. 비싸다. 트리키에도 한 비싸 여기. 1,8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렇지. 불가리아가 훨씬 비싸네. 그럼 우리 갈수록 더 비싸지나 봐. 글쎄. 근데 루마니아는 얼마나 될까? 루마니아는 모르지. 이제 가봐야지 알겠지. 우리가 어제 불가리아 들어왔잖아. 예.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그 비넷 사고 이제 수도원 어제 하나 갔다가 오늘 이제 또 릴라 수도원을 가는데 예. 한 뭐 반나절 됐지 운전한 지가. 예. 그걸 딱 보니까 여기는 튀르키예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서 좋으네. 운전하는데. 튀르키예도 다른 도시는 좀 괜찮은데 이스탄불은 엄청 복잡했잖아. 그치. 이스탄불은 복잡했지. 근데 여기는 일단 복잡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양보를 해주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 차선에서 차선을 못 바꾸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뒤에 차가 딱 서줘. 여기는 튀르키예는 안 그랬거든. 안 그랬지. 거기는 그냥 자기네가 먼저 가려고 막 그랬지. 좀 틀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인구도 적고 아주 복잡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저기 뭐야 니들 잠깐 들어갔었잖아. 예. 거기 깔끔하대. 깔끔한데 내가 튀르키예 물가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물가가 훨씬 비싸네. 튀르키예 물가 뭐 비싸다고 막 그랬는데 튀르키예 물가는 저만 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자꾸 서쪽으로 가면 더 그럴 걸 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도 유럽이니까 물가가 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으네.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근데 그 기름값이 나 우리나라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랬는데 더 비싸네. 여기.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훨씬 비싸네. 튀르키예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도 계속 공사 중이네. 도로 공사 중이네. 그래서 여기 구간이 꽤 길어. 공사 구간이. 글쎄 꽤 긴데 한쪽을 막아놓고. 근데 이게 좀 표지판 보면 이 도로가 140km까지 달리는 도로더라고. 글쎄. 근데 그냥 고속도로인가 봐 이게. 근데 공사하는 거야 지금. 한쪽을 막아놓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속도를 70km, 90km 이렇게 줄여놨어. 꽤 오래 걸리겠다. 그런 거 같아. 놓으면 이거 다시 씌우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들어오는 차들이 계속 정체돼 있네. 차가 많은데? 우리 나가는 쪽은 지금 차가 별로 없는데 반대쪽은 많네. 우리가 지금 릴라스돈 가고 있잖아. 예. 근데 어제 불가리아 들어왔는데 우리가 튀르키예 한 달 반 정도 있었지. 그런 거 같으네. 그 집에 갔다 온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꽤 오래됐어. 근데 사실 뭐 전체 우리 여행한 기간으로 봐가지고는 뭐 작지 않은 기간이긴 한데 여기 불가리아 오니까 고기가 먹고 싶네. 그치? 우리 튀르키예에서는 돼지고기가 없고 소고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 또 닭고기는 좀 먹긴 먹었는데 몇 번 안 먹었어. 고기를 안 먹어봤지. 숙소 들어가서도. 그리고 숙소도 아파트 숙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호텔 숙소만 가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해 먹었지. 근데 튀르키예에 있다 보니까 음식이 역시 많이 규제가 되네. 이슬람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 일단 돼지고기가 없고 라면이 없어. 라면도 많지 않더라. 라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 나라 아마 할랄푸드인 것 같은데 그런 라면 한두 가지 정도만 있지. 보통 다 보면은 우리나라 라면, 일본 라면, 러시아 라면, 뭐 그 나라 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 글쎄, 다양하게 마트에서 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튀르키예는 한인마트가 따로 있나? 튀르키예는 보니까 우리가 라면도 먹을 만한 게 없었고 고기도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 자기네 마트에서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 주는 숙소에 들어가서 그 빵하고 뭐 이렇게 치즈하고 이런 식사 커피하고 먹고 그러면 점심은 뭐 대충 뭐 지나가고 저녁은 우리 밥 해서 그냥 먹는데 돼지고기 빠지고 뭐 라면 빠지고 뭐 이게 반찬이 다양한 게 확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아니니까 뭐 반찬도 마음대로 못 해 먹고. 그러니까 불가리아에 딱 들어오니까 고기 좀 사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러니까. 저 앞에 저 봐봐. 유채꽃밭. 와. 저 앞에 유채꽃밭이다. 엄청 넓다. 우리 저기 한번 서서 한번 봐볼까? 그러지 뭐. 가만있어 봐. 좀 가까이 갈게. 가까이 가서 한번 봐봅시다. 야, 이게 유채야? 야, 유채꽃밭이 굉장하다. 굉장히 넓으네. 난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보네. 나도 처음 봤다. 나는 그냥 TV 같은 데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옥수수 해바라기 그거만 한번 보고 싶었는데 유채도 이렇게 놓으니까 멋있구만. 굉장히 넓으네. 야. 이 분홍색 꽃도 뭔가 참 예쁘네. 그러니까 이게 복숭아 그것도
멋있다 나무가. 금방 저기 뭐야 말이 끓는 수레에 그 여물을 잔뜩 싣고 갔어. 기차가 지나가려고 지금 여기 차단기가 내려져 있네. 건널목이야 여기. 이제 올라가겠지. 올라가네. 우리가 지금 릴라스도원 가고 있잖아. 아우 굉장히 머네. 굉장히 머네. 우리가 그 아침에는 바크코보 수도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여기까지 몇 킬로야? 여기가 한 300킬로 됐나? 300킬로 되는데 그 산길을 구글 지도가 안내해줘가지고 굉장히 꾸불거리는 길로 오고 그랬더니 시간이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으네. 그 한 4시간 걸려서 오니까 뭐 오늘 하루 다 간 것 같은데 릴라스도원이 불가리아에서 제일 큰가? 네, 제일 크대요 그 수도원이. 그치? 아까 아침에 간 그 수도원은 두 번째로 크고 거기가 두 번째야? 릴라스도원이 제일 크대네. 릴라스도원은 우리가 그전에 한번 갔는데 기억에는 비슷한 것 같던데 아침에 갔던 데하고 바크코보하고. 근데 규모가 릴라스도원이 훨씬 더 크대. 그래? 근데 이 릴라스도원에는 저 키릴 형제가 있었다며? 그래? 나 그거 잊어버렸어. 키릴 문자 만들었던 그 키릴 형제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있었다네? 그래? 근데 그 아침에 갔던 바크코보 수도원은 불가리아 정교회라고 그랬잖아. 예. 여기는 동방정교회 소속이래. 여긴 또 동방정교회네. 서로 좀 틀린가 봐. 그래서 아마 건물 모양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는 927년도에 지었다니까. 거기 아침에 갔던 데보다는 좀 더 일찍 지었다. 거기 11세기 지었다고 그랬잖아. 여기 927년에 했대. 근데 여기에 이 수도원을 짓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수도사가 이반 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반 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영어로 하면 릴라의 성 요한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927년이지 그때 당시에 이쪽에 와가지고 동굴에서 은신을 했대.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고 목동들한테 음식을 얻어먹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기적을 행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도원을 짓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걸 계기로 수도원을 짓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도 상당히 부침이 많았던 수도원 같은데 한번 가보지 뭐. 아이고 지나왔네. 저기 서있네 키릴 형제 중에서. 키릴 형제인지 이반 릴스키인지는 잘 모르겠네. 여기가 저 산이 높잖아. 이쪽이 눈이 안 녹았네, 그치? 정상에 눈도 있고 여기가 좀 지대가 높은 것 같고 이거 국립공원이야. 릴라 수도원 있는 데가. 마을도 꽤 크게 있네. 크게 있네. 여기도 국립공원이어서 경치가 멋있네. 바위가 기암괴석이네. 그래서 국립공원인가 보구나. 경치가 좀 멋있다. 확실히 국립공원들은 그 주변하고 풍광이 좀 틀려. 그러니까 산들도 높고. 이 릴라스도원 가는 길이 그 우리가 굴에 어디 찾아가듯이 굴에 뭐 화엄사 찾아가듯이 그런 길이네. 근데 분위기도 비슷해. 이 수도원하고 산사하고. 나는 그 어저께 그 수도원에 우리가 좀 늦게 도착했잖아. 근데 거기 그 신부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쭉 하고 있었잖아. 예. 아, 나 그거 보고 뭐랄까 좀 그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게 완전히 그 목탁 두드리고 그 수도하는 거하고 비슷해. 불교 가면 이제 그 시간 맞춰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절에 가면 근데 그 수도원 보니까 그 신부님들인가 하여튼 수도사들인가 그분들이 계속 시간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그렇지. 그걸 하더만 아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 같더라고. 음율에 맞춰가지고. 그치. 성경 읽는 거를 서로 끊이지 않게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더라고. 아침에도 번갈아 가면서 오시잖아. 그러니까 참. 여기가 릴라 수도원인데 저 가운데 있는 게 교회고 이 주변에는 수도사들이 지내는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거고 이게 927년도에 그 지었다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지. 그렇지. 이 릴라 수도원에는 키릴 문자로 만들었던 키릴 형제 있잖아. 그 키릴 형제들이 여기서 또 수행을 했었다네. 아, 그래? 근데 이 수도원은 그 화재가 나서 전소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도 많이 재건도 되고 부침이 있었는데 이 불가리아가 18세기 19세기가 중흥기였대. 그래서 그때를 불가리아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다 재건을 했다고 그러네. 이 수도원에는 2002년도에 교황이 왔었대. 아, 그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때 여기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순례를 했대. 맨 처음에 이 수도원이 세워지기 전에 927년도에 이반 릴스키라는 수도사가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동굴에 은신하면서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 지역 목동들한테 이제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도원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왼쪽에 긴 게 종탑인가 봐. 이게 종탑이야. 이 오른쪽에 이 교회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만 보잖아.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런가 보네. 이 수도원이 14세기에 오스만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불가리아 침공을 당했을 때 폐허화가 됐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불가리아의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가나 종교인들이 다 이 수도원에서 그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했나 봐.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불가리아의 정신을 지탱한 그런 수도원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의 수도원으로서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곳이네.
이 수도원은 이 프레스코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거든. 이 교회 외벽하고 내벽에 전부 다 프레스코화가 되어 있네. 근데 이 수도원이 1983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대. 수도원 정말 웅장하고 멋있다. 규모도 크고. 규모도 크고. 아까 얘기한 그 불가리아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도원인 것 같아. 아까 그 주방 봐봐. 얼마나 규모가 커. 글쎄 주방 엄청 규모가 크구나. 그래서 이게 이 수도원을 지켰을 때 썼던 무기들이래. 밖에 계곡물이 많이 흐르잖아. 예. 그 물 가지고 이게 저기 제분하고 그랬나 봐. 아 여기에서 그런 시설인가 보네. 워터밀이라고 그러거든. 저 밖에는 그 불 끌 때 쓰던 물펌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물레방아도 있었고. 이거 뭐냐? 보일러네, 보일러. 이거는 보일러야? 여기다 불을 뗐나 봐. 1816년도. 여기 주방인가 봐. 이게 주방이구만. 이렇게 큰 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도사들이랑 다 해서 먹었나 봐. 그러네. 어휴. 굉장히 크다. 위에는 굴뚝같이 되어 있는데. 아 이쪽에는 주방에 쓰는 기구들이 다 있어. 그렇지. 그런 거야. 이게 밥할 때 쓰던 삽인가 보다. 이게 주방에서 쓰던 스푼이야? 요리하면서. 굉장히 크지? 주방이 크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러네.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다 먹었다는 거야. 유제품 만들던 그 기구들. 여기가 유제품 만들던 기구들이야? 여기가 이제 그 불가리아 전형적인 마을이야, 시골 마을. 그렇지. 길거리에 사람은 없네. 사람은 없는데 집들은 뭐 깨끗하니. 가구수도 많아. 글쎄 시골인데 가구수가 많다. 그래도 집들이 다 괜찮다.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 지금이 아침 11시쯤 됐거든. 예. 어제 우리가 묵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 지명이? 지명이 좀 특이하게 사파레바 바냐라는 곳이야. 거기 우리가 그 숙소가 개인 집 같은 그런 숙소였어. 빌라 무라트라고 돼 있는데. 빌라 무라트. 집은 단독주택처럼 돼 있는데 이 집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
방이 몇 개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개인이 그 숙소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집 크기가 우리나라 전원주택 조금 작지 않은 전원주택 정도 규모. 3층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주인 양반 좀 그 마당하고 이 집을 참 잘 갖고 놨대. 집을 참 예쁘게 해놨더라고. 그 앞에 난 그 포도 덩굴 이렇게 해놓은 것도 참 좋아 보이고 잔디밭이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잘 맞게 해놨더라고. 집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 잘 졌더라. 잘 졌더라. 그리고 관리를 잘 했더라. 그 아저씨가 관리를 잘하고 있더만. 어제도 보니까 집에서 계속 뭐 뒤에 뭐 텃밭을 만드는가 뭐 흙 갖다 놓고 하대. 근데 이 사파리바 바냐라는 지역이 호텔이 굉장히 많아. 내가 그 호텔 부킹닷컴에서 찾으려고 찾아봤더니 호텔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가 그 특별한 어떤 관광지 같은 거는 난 못 찾았거든. 나도 못 찾았거든. 근데 그 온천이 큰 게 하나 있어. 그 온천이 무슨 관광지인가. 거기 호텔 스파도 있고. 어제 우리가 그 숙소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 몰고 와서 주차장에 대놓고 내리는데 남자인데 목욕 가운을 입고 왔어. 그러더니 그 호텔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호텔이 스파하고 호텔하고 같이 있는 호텔이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온천인가 보네.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불가리아에 지금 우리 들어온 지 한 이틀 됐잖아. 불가리아가 튀르키예하고는 또 나라 이 모양이 틀려. 그러니까 이 막 산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튀르키예는 땅이 넓어가지고 벌판이 많았고 환하니 뚫렸는데. 맞아. 여기는 우리나라 그냥 이 산길 가는 것처럼 그러네. 여기는 그 벌판이 있어도 튀르키예처럼 이렇게 광활하다 이런 거보다는 꼭 그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보여. 비슷한 것 같아. Vitosha Mountain, very beautiful. Vitosha Mountain, yeah. If you have a time, just go to see Vitosha. Okay, because there is a pet. Yes. Very nice pet. Yeah, and the lake. No lake. But I'm living here. You're living. I'm living here, and 1 kilometer from here there is a beautiful lake. Oh, really? Yes,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Now I am from Lilla Monastery. Lilla Monastery. Do you know Lilla Monastery? Yes, it's beautiful. Yeah,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We are here. We are here. Yes. So in this direction. Is this number 18? Yes. So okay. we are here. Yes. And in this direction, no. So this is the lake. Yes, this is lake. The lake. Hi. This is the lake. This is the hot outside. And it's hot spa. Yeah, hot spa. Hot spa. But it's very clean. One day we wish to go to South Korea because Seoul please. And the island Jeju Island. Jeju Island. Yes. Jeju Island is You are beautiful. very well know about. Yes. Because I love to walk. I want to walk Jeju. 그렇지, 8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거는 2.19면 한 2,000원 정도 하겠다. Excuse me. 사과가 2.9구니까 한 2,400원이네 키로에. 그러면 튀르키랑 상관이야 이거는. 비슷한 거야? 네. 이 사과는 키로에 한 4,000원 정도 하네. 4.99. 그러니까 4,000원이야. 훨씬 이게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좋아 보이네. 이거 좀 사보자. 그래. 이거는 빵 자르는 기계야? 밑에. 이게 빵 자르는 기계거든. 근데 요거를 내가 번역기로 보니까 빵을 고르게 잘라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런 뜻이야. 맞아요. 빵 자르는 기계도 있네. 식빵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거 봐봐. 식빵을 자르는데 크기를 선정할 수가 있어.
돼지고기 많이 있네. 이렇게 살아가. 이거 목살인가 보네. 이거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살이 아니고 등심이라 안심 갔어요. 아, 그런 거야? 돈가스 하는 종이야. 아. 달걀 가격입니다. 크로스 컨택트 ATR. 소렌토 타이어가 지금 좋지 않아서 타이어를 찾고 있는데 불가리아에 이렇게 큰 타이어 판매점이 있네요. 이곳은 불가리아 소피아 인근에 있는 디아나라는 타이어 판매점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이곳에는 우리나라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를 비롯해서 일본 타이어, 독일 타이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타이어 4개를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타이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는 타이어를 교환하러 들어갑니다. 타이어를 교환하러 왔어요. 이제 우리 소렌토 타이어 교환하게 생겼네. 지금 4개 다 바뀌거든? 근데 요번에 바뀌는 거는 일본 토요라는 회사의 타이어야. 규격은 지금 쓰는 거하고 동일하고 사이즈나 이런 거는 이 타이어도 부하 강도가 있고 스피드의 강도가 있거든. 그런 강도는 지금 거보다 더 높은 걸로 한 거고. 그래서 맨 앞에 지금 운전석에 있는 타이어는 나중에 스페어를 저 위로 올릴 거고 새 거는 4개 다 이렇게 낄 거고.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얼라이먼트 보고 또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차가 다 이제 정비가 되는 거네. 그렇지.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타이어를 다 떼어냈습니다. 여기가 불가리아 소피아 인근에 디아나라는 타이어 판매 가게인데 굉장히 크네. 여기가 보니까 창고도 굉장히 크잖아. 그리고 그 오프로드용 타이어는 지금 다녀보니까 이게 특수 규격 취급하듯이 잘 재고가 없더라고. 근데 여긴 다 가지고 있네. 그래, 다 가지고 있네. 굉장히 큰 판매상인가 봐. 그런 거 같아. 지금은 바퀴 다 갈고 얼라이먼트 보는데 우리 차가 앞에 쇼바도 갈고 뭐 타이로드도 갈고 다른 부품도 갈았잖아. 그래서 바퀴 다 갈고 나서 이제 얼라이먼트 벗어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이 숫자를 맞추는가 보네. 여기 불가리아 아파트 숙소인데. 그치. 오랜만에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네. 고기 오랜만에 먹으니까 냄새도 좋은데? 글쎄 말이야.
그리고 한쪽에는 저 된장 끓고 한쪽에는 고기 구우니까 오늘 저녁은 풍성할 것 같소. 그러니까 우리 오랜만에 아파트 식사 들어왔다. 불가리아인데 여기는 새 집 지어놓은 것 같아.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그 여기 소피아 인근에 비토샤 국립공원이라고 있어. 근데 그 국립공원 주변에 산책하기 좋고 그 예쁜 카페 있고 이런 데 있다고 그리고 스파 있다고 어저께 그 현지인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추천을 해줬는데. 그래, 가르쳐줘도만 그 사람. 그다음 한국 태권도도 배웠다고 막 자랑하더라. 많이 알더라고. 많이 알더라. 일본을 매년 간대. 뭐 사업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은 아마 많이 안 간 것 같아. 앞으로 갈 거라 그러고 제주도 올레길도 알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그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지 하나 둘 셋 넷 열을 다시 세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셀 줄 알더만 우리말로. 태권도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여기가 비토샤 국립공원인데 여기는 겨울에 스키 타는 곳인가 봐요. 지금 시즌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수도원은 그 소피아 인근의 비토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수도원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비석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번역기로 해보니까 불가리아의 혁명가이자 국가 영웅 바실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오스만에서 독립하는 불가리아를 위해서 이쪽에 은신하면서 활동을 했나봐. 그래서 그거 보니까 1870년에서 1872년이라고 쓰여져 있더만. 그러니까 요소가 깊은 데네 여기도 수도원이. 그렇지. 불가리아 해방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지. 우리 차는 불가리아에 와서 이곳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1리터에 2.24래프로 약 1,800원 정도 합니다. 우리 차는 불가리아에 와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늘이 정말 멋있네. 우리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캠핑장에 들어왔습니다.
좋지. 그리고 여기가 개인 주택에서 하는 캠핑장이잖아.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큰 캠핑장보다 조금 더 포근하고 조용하니 좋다. 새소리가 엄청 많이 나네. 근데 봐봐, 여기까지 와이파이가 되잖아. 진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올해 처음 오는 캠핑장이지만 점점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가고 그럴 거야. 그렇지. 어제 숙소에서 반찬 이렇게 해오니까 좋으네. 요즘이 제일 좋을지도 몰라. 한여름엔 더 힘들고 모기 생기고. 모기 생기고. 우리 차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독주택 같고 너무 좋으네요.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 지금 낮 12시 30분 정도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다. 날 좋고 여기가 그 평원하고 낮은 구름으로 된 이렇게 구성된 자연환경이라 경관이 참 좋네. 우리가 지금 이제 몬타나 지역에서 벨로그라칭 요새라는 데를 가는 중이야. 그렇지. 거기 갔다가 이제 좀 쉬고 루마니아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오늘 루마니아 넘어갈 거야. 루마니아 넘어가면 루마니아도 불가리아처럼 비넷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국경 정도 가가지고 루마니아 그 비넷을 살려고 하고 있어. 이 불가리아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으네. 그렇지. 어제는 밤에 한 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22도거든. 그러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일교차가 심해. 그 같은 이쪽 길이 먼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 그래. 큰 차들이. 큰 차들이.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 글쎄, 아스팔트 새로 씌우는구만. 해놓으면 깨끗하겠다. 그렇지. 이런 데 달리면은 진짜 푹신푹신한 것 같이 느껴져. 처음 해놓은 데 가면. 칼레토 포트레스인가 봐. 벨로그라치에 있는 칼레토 포트레스. 한 사람당 15레프래. 주차는 5레프고.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의 벨로그라치기라는 소도시에 왔는데 여기에 그 벨로그라치기 요새가 기암괴석 저 바위하고 해서 참 경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왔거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입장료가 15레프 1인당 그 주차비가 5레프. 그래서 토탈 둘이 35레프를 지불을 했어.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 뭐. 경치가 좋겠다 근데. 글쎄 여기 보니까
마을도 별로 크진 않은데 예쁘잖아. 예쁘네. 그리고 바위가 또 저 안쪽에 봐봐. 여기 요새에 대한 설명인데 1805년부터 1837년까지가 아마 초기에 지은 요새 그 시기였던 것 같고 벽이 3.5m 높이에 두께가 2.5m고 화살 쏘는 데가 243군데가 있대. 와. 그리고 대포 설치한 게 2곳이 있고 그 화약을 보관하는 곳이 2군데 그리고 그 가드룸이니까 그 뭐야 지키는 곳 그게 1군데가 지금도 보존돼 있대. 그리고 2번째 요새 쪽에는 똑같이 높이하고 두께는 똑같은데 화살 쏘는 데가 85군데가 있고 그리고 대포 설치가 2곳이 돼 있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혀 나갔나 봐. 여기가 이제 그 요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봐봐. 들어오면 저 일단 바위부터 눈에 딱 띄는데 응? 그러네. 그리고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잖아. 성벽에 저 네모난 구멍 저게 그 화살 쏘는 에로 슬릿이라는데 아마 저걸 얘기하는 것 같아. 저기 243인가 있다는 거. 여기 경사참 예쁘네. 저기 봐봐. 저 집들은 바위 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지었네. 그렇네. 여기도 모스크가 있나 보네. 그런가 보다. 이 나라는 이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 모스크가 있네. 그러네. 조그만 게. 저 위에 전망대도 하나 크게 있고. 여기가 멋있네. 바위가 여기 아주 특징이 있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한번 올라가 보자고. 야, 멋있다. 한번 올라가 보지 뭐. 근데 저 꽤 높다. 꽤 높다. 계단이 돼 있는데 저 몇 계단이나 될까? 야, 조금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더 좋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예쁘게 보이네. 그리고 막 새싹이 푸릇푸릇 나가지고 색깔도 정말 예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써 풀을 깎으면서 다 정리를 해놨네. 그러니까 깨끗하다. 저쪽에 보여? 저 동그란 거? 회색으로 돔같이 된 거. 저게 천문대야. 그렇구나. 이 꽃 색깔도 참 예쁘네. 가까이서 보니까 꽤 크지? 기묘하다. 허허 참. 그 사이에 성을 딱 또 지었어. Hello. Very high. Yeah. Very nice. Huh? Okay. Bye bye. Enjoy. Enjoy. 저기 사람 모양으로 보이지? 저거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전설이 하나 써 있더라고. 여기가 굉장히 기암괴석이 아름답잖아. 이쪽에 옛날 수도원이 있었대. 그래서 여자 수도원, 남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수도원에 발렌티나라는 수도 스타가 굉장히 예뻤대요. 수녀가. 수녀가. 그래서 그 미모가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그 안톤이라는 목동이 매일 밤마다 이제 그 수도원에 와가지고 나무 피리로 된 그 피리도 불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랑을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발렌티나도 마음이 흔들려서 밧줄을 내려줬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수도원에서 발각이 돼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니까 이 발렌티나가 이제 수도원을 나오고 안토는 막 또 찾으러 말 타고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는 이 수도원의 그 나이 많은 수도사들은 그 발렌티나를 좀 가얗게 여겨서 이제 또 구하러 막 쫓아갔대요. 그런 와중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래서 바위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위 하나는 그 발렌티나가 아기 안고 있는 모습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수도원의 수녀들 모양이 또 이게 바위 모양으로 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대. 저게 저 전설의 바위인가 봐. 저게 사람 모양이잖아. 우리가 지금 벨로그라츠에 갔다 온 거잖아. 그 그치. 경치가 좋으네. 그 바위가 좀 기묘하게 생겼더만.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안 온다. 글쎄, 많은 관광객은 없었고, 그래도 뭐 꾸준히 그냥 한 두세 팀씩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 경치는 참 좋구만. 나는 오히려 저 한적해서 더 좋았어. 경치도 좋았고,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루마니아로 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불가리아를 10일 날 들어왔지. 11일 날 들어왔어. 11일 날. 11일 날이니까 한 오늘 15일 아니야? 한 5일 된 거네. 5일 됐어. 우리가 저 불가리아에 들어와서 예. 뭐 짧은 기간이지만 바크코보 모나스터리하고 릴라 모나스터리 그리고 아센스 포트레스 그리고 벨로그라치 포트레스 수도원 2개 요새 2개 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네. 불가리아는 우리가 2018년도에 다 봐가지고 이제 안 본 것만 보고 나온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소피아 시내는 거의 안 들어갔는데 소피아도 사실 거기 대성당하고 볼만한 건 꽤 있는데 볼만한 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봤으니까 안 간 것 뿐이지 뭐. 근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이 한참 봄 날씨 좋을 때잖아. 예.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고 풀도 자라고 그래서 이 날씨가 한몫해가지고 어딜 가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좋네. 그래서 릴라수도는 그 문화유산이잖아. 유네스코 문화유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가보긴 했지만 인상적이어서 또 한 번 간 거고. 근데 불가리아 수도는 이제까지 뭐 조지아나 이런 다른데 수도원하고는 또 모양과 구성이 좀 틀려. 그래서 프레스코가 저 화려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 벽하고 천정하고 하여튼 빈틈없이 그 프레스코화를 많이 그려 놓는 게 특징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불가리아는 그 혹시 이제 차로 여행을 한다면 이 나라는 그 유료도로 통행료를 후불로 내는 게 아니고 선불로 표를 사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걸 비넷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비넷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기권 같은 거지. 일일권, 뭐 일주일권, 뭐 한 달권 이렇게 기간별로 돼 있는데 그거를
국경을 넘어서면서부터 주유소라든지 그 조그만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데 그런 데서 사면 수수료가 붙더라고. 그래서 그 국경 넘을 때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카드로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루마니아도 거기도 비넷을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가면 오늘 사야 되거든. 그래서 이따 국경 넘으면 바로 내가 온라인으로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지금 불가리아의 비딘이라는 도시를 거쳐가지고 비딘 루마니아의 칼라파크라는 도시로 가야 되겠네. 칼라파크가 루마니아 도시구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도나우강이 있어. 그 도나우강 가운데가 국경 분계점인가봐. 그 강을 건너면서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도나우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헝가리까지 쭉 가겠지 이제. 가끔 나오겠지. 이제 우리는 불가리아에서 마지막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남은 거하고 모자라는 것은 카드로 계산할 겁니다. 1리터에 여기는 2.2 레프를 하고 있네요. 2.2 레프는 약 1,800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딘 옆으로 지나가고 있네. 비딘이란 데가 국경에 있는 도시라며? 저 오른쪽으로 보니까 큰 도시가 있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도 보면 금방 이제 강이 나오는구만. 국경 넘어가는 거구나. 도나우 강이 금방 나올 거야. 이제 강 건너겠네 조금 있으면. 지금 이게 불가리아에서 이게 좀 올라가잖아 도로가. 요 밑에가 강하고 철도가 있나봐. 지금 여기는 철도잖아 여기. 지도 보니까 앞에 강이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루마니아야. 그런가? 자, 국경 건너기도 쉽다. 그치, 쉽지. 여기네, 폴리스. 폴리스라고 있다. 여기가 국경이네. 이제 이게 도나우강을 우리가 건너고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네. 루마니아 이게 나오네. 루마니아라고. 여기서부터 루마니아. 여기서부터는 루마니아야. 야, 참 다리 하나 건너니까 나라가 바뀌네. 그렇지. 그런 셈이지. 루마니아는 평야지대 같으네. 평평한데? 강 하나 건너왔는데 모양이 확 바뀐다. 여기는 평평하다. 불가리아는 산이 많은 것 같더니 여기는 평야가 많네. 그거 참 묘하네. 이 지역이 옛날 국경 있는 지역인가 봐. 그런 것 같아. 아까 저쪽에 비넷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던데. 그래? 난 못 봤는데. 라이브 애니멀 뭐 이런 거 신고하는 데 같아서 내가 안 갔는데. 여기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래도. 여기는 있다. 불가리아는 없더니. 여기는 지금 우리 여권을 가지고 갔어. 다리 건네는 값이 6유로라고 합니다. 카드로 계산하고 있어요. 땡큐. 이제 루마니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국경이야. 그래서 그렇지, 국경이지. 저 앞쪽에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었고 이 앞도 넘어오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패스포트를 또 검사하네. 글쎄.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은 또 자동차 여권도 달라고 그러네. 자동차 면허증 달라고 그랬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은 여권하고 국제운전 면허증을 검사만 하고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했어. 불가리아 사람들은 여권을 또 가져가더니 뭘 했나는 모르겠어. 검색해 본 것 같아. 그래도 여기가 EU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 국경 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다.
진검사 하나도 안 하네. 그치, 진검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여권 신분만 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으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 고속도로 비넷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8개래. 근데 그 나라들의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이런 데 가면 비넷을 살 수가 있긴 하지만 거긴 수수료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거든. 그럼 이 8개 나라에 공식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루마니아 거. 그래서 루마니아 비넷 공식 판매 사이트잖아. 그럼 1일 거, 10일 거, 30일 거, 60일 거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10일 거를 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아마 쭉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처음 해보는데 우리 차니까 이렇게 해서 10 days 이런 거 넣으면 되네. 이제 오케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비넷 사는 거에서 이 칸을 따라서 쭉 하면 되는데 예, 여기에 자동차 등록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 보통 코리아 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코리아 사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보니까 코레드 수드 이게 남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 이제 우리 루마니아 건너왔잖아. 아, 지금 막 건너왔지. 당신 이제 비넷도 샀지? 샀어. 10일 동안에 16.43 레오라 그랬지? 아, 맞아. 인터넷으로. 우리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로 넘어오는데 그 뭐 다리가 하나 있어, 좋은 게. 아, 그래. 근데 그 다리를 건너야지 국경을 넘는 건데. 그렇지. 불가리아 쪽에서 그 6유로를 받네. 아, 6유로. 그래, 맞아. 12 랩프. 그래갖고 현금 없다 그러니까 카드로 다 받네. 카드로 계산했어. 갖고 이제 넘어왔더니 루마니아 쪽에서는 여권하고 면허증을 보자 그러네. 맞아. 그래갖고 이제 다 검사하고 그냥 뭐 증검사 없이 이 국경 넘는 거는 간단하게 보내주는구만. 증검사는 안 하고 그 여권에도 뭐 스탬프를 찍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근데 검사는 하대. 글쎄 말이야. 그때 우리 그리스에서 불가리아 올 때는 아무 검사가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 넘어오니까 그 여권 검사는 하네. 여기는 루마니아 갈리세아 마레라는 마을이네. 이름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 익숙하지가 않다. 근데 이 사람들 옆에 그 전봇대에다가 국기를 쫙 붙여놨어. 그러니까 특이해서 내가 찍어보는 거야. 갈리세아 마레. 루마니아 국기가 불가리아 국기보다는 훨씬 더 눈에 팍 띄는구나. 팍 띄네. 색깔이 그래. 똑같은 삼색인데도. 여기가 해바라기를 다 심어놨네. 이게 커가지고 해바라기 꽃피면 굉장하겠다. 해바라기야 보니까. 이거 심어놓은 게 해바라기야. 왼쪽은 유채, 오른쪽은 해바라기. 이 루마니아는 그 도로가에다가 그 노란색 방벽 같은 걸 해놨네. 안전난간 같이.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없었거든. 그냥 도로하고 집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게 또 특이하게 이렇게 막아놨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막은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저게 노란색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나오면 눈에 확 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거든.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잘한 것 같은데. 루마니아는 땅이 넓으네. 굉장히 넓으네. 이쪽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가리아는 산 사이에 계곡을 꼬불꼬불 길을 해서 왔는데 글쎄. 여기는 그냥 평원이 쫙 펼쳐져 가지고 국경 하나 지나니까 그냥 모양이 틀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올 때 우리 튀르키예에서 이제 불가리아로 들어올 때 여기 오려면 이제 보험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린카드인가 뭐 그거 살라고. 여기 그린카드를 하잖아. 그린카드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거든. 근데 우리 2018년도에 여행 왔을 때는 핀란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국경검문소에서 샀어.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는 그 보험회사들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는 좀 비싸고 어디는 싸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온라인으로 요번에 사는데 보려면 이제 어느 나라가 이 그린카드 보험이 커버가 되는가 이거를 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루마니아 들어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나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보는데 국가 기호로 이렇게 약어로 표시가 돼 있는데 R5가 있어. 그래가지고 R5를 찾아가니까 R5 로마니아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니아? 나는 루마니아 갔는데 왜 로마니아지? 이게 잘못 쓴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 쓴 건가 해가지고 막 찾아봤어. 근데 보니까 영어식 표현은 로마니아더라고. 그래 그 레오라는 것도 ROI인가 이렇게 그래. 맞아. 그런 거구만. 루마니아 그러면 RU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냥 루마니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R5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확인했던 기억이 나네. 그것도 그러네.